1억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돈을 주고 또 전달한 의혹의 당사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선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세요. 김씨 의원은 남전 사무국장이 공천헌금으로 한 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또 남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카페에 1억 원 전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남전 사무국장을 통해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강선우 의원의 기존 해명과는 모두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순혈을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헌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돈 받고 김경 공천에 돈 그 사실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화요일 고정 출연자셨던 홍익표 전 의원을 청와대로 보내드리고 새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촌철살인의 대명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늘 상대 출연자에게 행운을 주시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29일 녹취록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선우 의원의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의혹을 부인한다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원칙을 지켜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얘기하는 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경찰에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공천헌금 관련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죽고 경찰도 죽을 겁니다. 특히나 경찰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 이후에 최대 과정에 있는 중수청 출범,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서 자기들은 수사권을 온전하게 100%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그 경찰의 수사권에 손대지 마라. 검찰의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더 지금은 강한데요. 수사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면 특검하자는 얘기가 또 나올 테고 더 나가서 경찰이 이 정도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냐. 검찰에 의해서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그 점 명심하기를 바라고요. 또 민주당한테도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지금 휴먼 에러였다.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걸 분명히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동공천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은 무조건 경선이다. 뭐 이렇게 제명, 그러니까 중간에 뭐 탈락시키거나 이런 거 없이 컷오프 시키는 거 없이 무조건 경선이다. 요거 하나와 두 번째로 낙천된 사람들. 전수조사를 딴 데 가서 할 것 없고요. 낙천된 사람들에게 전수조사 하겠다. 이걸 미리 공표만 해도 지역위원장들의 입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오해 살 일들 아예 안 할 겁니다. 돈 공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끝나면 낙천된 사람들에게 이른바 낙천자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한 얘기 다 듣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다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제대로 된 공천혁명의 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치혁명에 대한 개혁 정치에 대한 의지를 믿겠습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또 민주당의 시스템이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의혹에는 지금 3명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전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김경시 의원, 또 돈인 줄 모르고 전달만 했다는 남전 보좌관, 그리고 보좌관 보고를 받고서야 돈인 줄 인지했다는 강선우 의원, 이렇게 3명인데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저 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강순우 의원이 미달 탈당한 의원이 가장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좀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경찰 수사 나가면서 지금까지 원칙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본인은 예. 강조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통사정하는 그 녹취 내용이 작년 12월 29일 틀어졌을 때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당이 특히 집권 세력이면서 이렇게 공천 헌금을 통해 가지고 지난 2022년도 그때 당시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보고 야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발본색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그런 정당인가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어제 뭐 발표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 탁 떨어졌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일탈이고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사건들이 다 묶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특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거기에서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강력 기초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제왕적 위치로부터 절대적인 뭐 그런 뭐 갑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넉장 은폐 그런 수사가 아니라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김경시의원하고 강선우 의원 간에 이루어진 사안인데 예. 그걸 갖다 이제 그 가운데 남모 보좌관을 끼워 넣은 건데 남모 보좌관이 할 일 없다고 그 두 사람 사이 문제에서 자신이 돈을 달라 그러고 그 돈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인 줄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금 7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장에 발도 들이지 못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장관직보다 로또 아파트가 더 소중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2187건을) 요구했는데 15%만 제출돼서 불과 정도라고 주장하시던데 15%는 과장일까요? 에휴, 과장이죠.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장관직보다 원펜타스를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비방은 또 뭐 있어요?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는 목사님한테 낙선기도 부탁한 거 명단도 쫙 나왔잖아요. 코팅을 해서 줬어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중보기도 해달라고.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선서는커녕 청문회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사실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청문회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굳이 이 청문회장에 앉히지도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기실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남몰래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해운 후보자. 안 하는 게 좋다. 얼마나 좋아요. 저기 가봐야 방금 들었던 저 영상 녹취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야! 뭐 이러는 소리.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이 파행을 했으면 작전상 맞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더 흠이 나오거나 더 곤란한 상황이 나오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일을 안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만일에 이번 파행을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작전상 이해가 돼요. 근데 저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 나온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왜 자기들이 파행을 하지? 지금까지 잘 이렇게 볼을 몰고 와서 저기 골 넣기 직전이잖아요. 문전 앞이잖아요. 네. 골키퍼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툭 차서 밀어넣으면 되는데 다시 골을 몰고 이 경기 안에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니까
이해운 후보자와의 그 같은 당, 오랜 같은 당을 같이 했었던 그 동지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발현되고 있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꿍꿍이들이 있나? 저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공을 넘긴다고 하면 그 공이 대통령한테 가나? 국회 역할과 국회 책임이잖아요.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물어보는 거 들어주는 자리인데 네. 그걸 안 해. 그렇게 돼서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가 화장실 혹은 대기실에서 미소 짓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저는 국민의힘의 아주 그 심오한 네. 옛 동료 의원을 위한 네. 이상한 작전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의 이상한 작전이라고 하셨어요. 이해운 후보자가 몰래 웃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갑질 의혹,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많은 거를 모아왔는데 사실 터뜨릴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이게 재경위원회에서 이제 이해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일정을 갖다가 청문회 일정을 연기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해운 입장에서는 75% 제출을 했다는 그게 어제 전날 밤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 많은 보좌진들이 그 이해운 내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7분 질의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7분 시간이거든 주 질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전날 그냥 이렇게 청문회 자체를 갖다가 보이콧할 수 있다는 뭐 위원장의 엄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나마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본질하고 다른 내용으로 뭐 자신은 75%인데 그나마 분석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청문 일정이 이렇게 이제 정예가 넘어서 산회가 돼버렸거든요. 정예를 했었어요. 어제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오늘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일까지는 청문 일정을 또 새로 만들 수가 있고 만일 내일까지 만들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회에다 다시 재송부를 해서 10일 내에 다시 청문회를 개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운 의원이 이걸 뭐 화장실에서 즐길 그 여지 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려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이해운 뭐 내정자를 보수 진영에서 찾은 건데 경초 통일을 해필이면 왜 저 사람을 찾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또 청와대 대통령실도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민주당 집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해운 내정자가 자진해서 사퇴해서 지금 이제 이 청문회장에까지 앉는 일은 없애야 되는 게 국민의 도리 아니냐 그런 내용 그런 분위기도 민주당 내에 팽배돼 있거든요. 그런 걸 모아서 어제 이미자 재경위 위원장이 저런 결정을 한 부분인데 저는 저 결정이 이제 앞으로도 이해운은 계속 국회에서 청문 일정 없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절차만 다 거치고 나면 임명할 것이다.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로 이해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청문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포기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이 비망록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천하람 의원 측을 뭐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공방으로만 이제 보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세력들, 국민의힘을 포함한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 세력들은 어쨌든 여러 의혹을 그냥 분출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앉힌 데에는 이런 뭐 도덕적인 뭐 흠결 이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이제 뭐 그 재정 운영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어떤 뭐 통합, 국민 통합의 어떤 상징, 정치적 통합의 상징 이런 걸 놨을 테니까 그걸 좀 검증하는 과정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공방만 하고 의혹만 나열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그냥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청문회 제도의 도입에 충실하게 지난 30년 동안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민의힘에서 잘 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명한 모양인데 거봐 실력도 없어. 철학도 엉망이야. 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여러 도덕적인 문제에서의 그 의혹만 나열하고 더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스스로 공격도 중단하고 더 뭐 치열한 검증도 안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청문회에서 우리 후보자가 너무 자료를 충실하게 냈습니다. 이런 청문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청문회장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 말씀과 똑같아요. 제 생각이. 청문회까진 보자. 네, 그 실력을 우리가 왜 임명하게, 내가 왜 후보로 추천했는지는 한번 봐라.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거기에서 도덕적인 하자와 의혹이 갖추고 있는 실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임명 강행이 어렵겠죠. 네. 민주당도 지금 상황에서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실력 괜찮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5번, 6번 공천 준 게 다 이유가 있네. 네. 이렇게 되면 임명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아예 이런 검증 기회 자체, 이 제도의 뭐 기능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국민의힘이 이걸 안 한다? 그럼 대통령한테 부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참 실력도 판단도 저렇게 후지구나. 이런 얘기를 오히려 비판받을 거예요. 이혜은 후보자의 청문회가 과연 추가로 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첫마디로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는 농담을 던졌고 정 대표는 모두가 친 이재명, 친명이면서 친청이라고 답하면서 자리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친청은 보통 친정청래를 말하지만 친청와대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친명, 친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은 청와대의 청와대다. 청이군요. 예, 그것 때문에 빵 터졌죠. 말이 왜 무거운지 아세요? 말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그런 그 언중유골이 있었다. 지금 내가 취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농담을 빌려가지고 뭐 충성도를 확인하기도 하고 반명이세요라고 묻는 건 난 아직 사랑하지라고 생각한 말을 하는 뭔가 아직 짝사랑을 하지만 이별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불안함을 느꼈고 정청래 대표가 친청이야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별을 이미 마친 자의 속내를 정리한 자의 어떤 여유. 대통령의 첫마디가 반명, 반 이재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당황하죠. 저희 이야기는 아무리 이제 농담으로 치부하고 뭐 2시간 40분 만찬 자리가 하기애애했다 그러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빈말 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은 행식으로 뭐 주변을 갖다 편안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농담을 절개한다 그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쓸데없는 농담한 거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인 건데 이 부분은 말 속에 단단한 그 그러니까 쏙뜻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 7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 작년 6.3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정청래 당 체제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해외 순방 기관의 유엔 연설 현장, 뭐 한미 정상회담 자리, 뭐 어디든 가면은 당 내적으로서 그냥 정청래 당 대표 중심으로 그냥 대통령을 반하는 정치적 상황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애교 안보 활동 다 묻혀버렸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모든 게 이제 뭐 일정 부분 저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오죽하면 이제 앞에 이제 오상호 정무수석 입장에서도 당청 관계가 6개월 정도였지만 정말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여러 형태로 다 했거든요. 저는 저런 측면에서 다시 정청래 당 대표의 체제가 과연 뭐 지금
자신이 원하는 그런 뭐 1인 1표제로 그런 다시 이제 당헌 당규 고쳐가지고 본인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향후 전당대회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치러내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그런 뭐 야망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집권당 대표로서는 분명히 당정 관계가 원활치 않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부분이에요. 이걸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농담했으니까 앞으로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청와대라는 신조어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한데 친명 반명이라는 단어 박 의원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혹시 친명이십니까 반명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기인 사무총장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충성도를 묻는 것이다. 나 아직 사랑하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일에 저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반명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일단 딱 긴장하죠. 네. 저건 이제 그 관계가 서로 지나온 관계, 대통령 당내 경선 때의 대립과 경쟁 관계, 네. 또 당대표 경선에서의 치열했던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내가 당대표가 됐고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반명이냐 물어보면 아직도 저걸 안 잊어먹고 있나? 하고 이제 긴장을 하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친명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키고 성장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같이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농담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박용진한테 이렇게 그렇게 던졌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농담, 화기애 이렇게 안 써요. 뭐 싸늘하게 얼어붙은 뭐 네. 한파보다 더 심한 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뭐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갈 때 당원들이나 지지층한테 우리 대립하고 있지 않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고 저 얘기를 밖에 나와서 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정청래 대표하고 친한 최고위원들과 대변인과 이런 분들이 저 얘기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얘기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막 전파했다.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 쪽과 친한 분들이 밖에 나왔으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분위기가 싸늘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았다.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던진 혹시 반명, 반이재명이세요? 라는 말 언중유골이었다. 순수한 농담이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죠. 스스로 탈당은 못하겠고 최고위를 통해 제명 처분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지 3시간 만인데 우선 들어보시죠.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네, 어제 오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제명을 시켜달라, 내 발로는 못 나가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 오후 들어서 전격 탈당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에서 윤리심판에서 제명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제명 의결을 해야만이 뭐 쉽게 말해서 투표 결과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야 이제 되는 거죠. 최고위에서 결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신이 제명 결정을 받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료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제명을 의결되면 정치인으로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두 번 다시 발을 디디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 피선거권 또 박탈 문제도 있지만은 본인이 밖에서 아무리 이제 의혹을 해소하고 해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복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실과 여건이 되지 않아요. 즉 정치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고 당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배려해 주라. 그거는 이제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에서 정치적 제명으로 결정을 해달라. 네. 그러면 내가 그래 나가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당에서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이런저런 아무 조건도 걸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손 털고 나간 그런 행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부터요. 이제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니네들이 한 짓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대화 강순호 의원과의 그 내용도 녹취해가지고 그걸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안이 벌어졌듯이 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도 당시 또 22대 총선의 인사검증위원장이었어. 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 170여 명의 모든 전력을 또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정말 이루어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야당 일각에서는 꾸준히 뭐 김병기 의원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다, 블랙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어제 오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김병기 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까요? 김병기 의원의 결정은 아마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때문이 아닐 거고요. 네. 그 전날 밤 주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리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뭐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보통들 얘기합니다만 똑같은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사실은 우리도 사람이라서 달라요. 만일에 이런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우리 당 내에서 이제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안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참 미안하지만 이걸 전제해요. 미안하지만 좀 탈당해 주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런 박지원 의원님도 뭐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탈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이전에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선당 후사하라라고 하는 그 기풍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선당 후사에서 당을 울면서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러고 다시 명예회복에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김병기 의원도 고민 끝에 내가 왜 탈당하냐 그리고 나한테 가혹하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비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애당의 마음을 보여준 거 아니겠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여러저러 얘기가 다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병기 의원의 그 마음은 그냥 순수하게 당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외로운 그 고군분투의 시간일 거예요. 네, 어제 뭐 허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도 혼자 받아야 되고 본인이 뭘 헤쳐나갈 때 의논할 상대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되게 힘들 테지만 저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의혹 자체가 민주당에 다시는 발디디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민주당의 당적을 잇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어떤 공천 개혁,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논란을 가져온 사람들이 책임지고 일단 탈당 혹은 제명 대상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저는 이제 민주당 이제 제명과 또 탈당 결정이라는 것은 참 뭐 건불 10년, 건불 3년도 아닌 겁니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앞에 계신 박용진 의원처럼 자기 지역구 관리 정말 열심히 철저히 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 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는 단 그 제 하나로 그러니까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친명 행제 비명 행사에 그런 계획과 실천을 갖다 실행을 옮긴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예요. 저분도 비명 행사를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저 말로가 얼마나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역구에서 자신을 모시고 있던 그런 기초인은 강력의원이든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유 뭐 다들 감사하고 보살피려고 그러지. 아유 아닙니다. 내가 뭐 닭발집에 400 몇십만 원 이렇게 선결제했는데 뭐 가서 뭐 평균 일회당 얼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모님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결론은 이분도 자신을 위해서 주변을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정치인들 이런 대목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뭐 대의를 위해서 사감을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저는 탈당 안 하고 저 대통령 선거까지 열심히 뛰었잖아요. 뭐 자꾸 옛날 얘기를 하세요. 네, 시청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내란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둔 건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튿날 의외의 장소에서 여유로운 일상이 포착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최양 작가가 SNS에 올린 건데 사형 구형 다음 날인데 등심 돈가스를 먹을지 안심 돈가스를 먹을지 고르고 있는 이 장면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최 작가는 비판했습니다. 또 한 유튜브 방송이 같은 날 구독자 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영상인데요. 한 전 총리가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법정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의 참회와 일상에서 보여지는 이 여유,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을 누리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정 구속되어야 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다음 날에 고급 호텔과 돈가스 집에서 모습이 목격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돈가스 먹을 수 있고 뭐 호텔도 갈 수 있긴 한데 윤 전 대통령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이다.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임무 수행을 한 사람으로 지금 혐의받아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구속 재판을 안 시키고 저렇게 하니까 지금 저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게 그냥 무슨 정치적 관련 혹은 공무를 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철렁하게 했었던 내란과 관련된 주요 종사 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지적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분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일상을 누릴 수도 있지만 본인 재판 앞두고 저렇게 태연하게 다니면서 국민들 앞에 다닐 만한 입장과 상황은 아닐 텐데 저렇게 일부러 사진을 찍는 건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아마 탄핵되고 나서 사저로 그러니까 본인의 아파트로 돌아가서 일상을 누리고 뭐 이렇게 슬리퍼 차림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산책하고 나와가지고 전화하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라가 터졌던 국민들의 그 감정이 지금 그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지금 투입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본인 재판 앞두고 저러는 게 재판에도 큰 뭐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불구속 상태니까 돈가스를 먹든 뭐 어떤 일상을 누리든 자유긴 한데 아무래도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입니다. 오늘 오전엔 유승민 전 의원도 단식장을 찾았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상태가 어떨지 들어보시죠. 어제 오후 8시경에 산소 파들을 측정한 결과 위험 수치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서 후속 정치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단호하게 후송은 아직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이라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 봉합용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 단식 현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극적 봉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와서 동조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는 병원으로 가시라 내가 이어서 하겠다 하는 이런 결기를 좀 제명당한 피해자인 한동훈 본인에게 당신이 장동혁을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명당한 당사자인데 화해 제스처를 내라는 것들은 뭐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정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으나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보수를 재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식 선배님인 김성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드루킹 특검 관철대 열흘 정도 하셨는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엿새째입니다. 6일 정도 되면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단식 3, 4일째 되면은 인간의 이제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건 인간이 이제 3일 내지는 4일이 거의 한계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적인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몽롱해지나요? 아니 정신이 이제 뭐 대단히 이제 불안해지고 특히 밤 되면은 그냥 아 이랬다가 내가 그냥 호흡도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또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저도 9박 10일 동안에 단식 투쟁을 마치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 의사가 웬만큼 정신 차리고 처방해 주는 약이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과의 이제 철저한 싸움을 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6일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밤 되면 그냥 오락가락 해지는 거고 눈 뜨면은 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또 자신이 또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 압박감, 그런 또 일정 부분의 소기의 성과도 내야 되는 그런 또 책임,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중압감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대단히 안 좋죠. 저 오늘 같이 영하 13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 되게 추운 날인데 밖에 나가고 싶은 것은 그냥 아 이게 자신이 그냥 이게 몸이 너무 어떤 때는 막 이 컨트롤 조절이 안 되니까 예. 답답하고 호흡이 불안한 정신 그런 게 저는 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저 상황을 본인이 극복하고 또 앞으로 이제 뭔가 이게 단식은 자신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수단이거든요. 저 특검 2가지 요구는 이제 민주당이 어제 당정 간에 만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뭐 제1야당 대표가 건강이 정말 치명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일정 부분 해답을 제시하시고 또 당 내적으로도 분열과 갈등 대립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는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많은 당원들과 또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같아요. 예, 단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단식의 명분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때문에 당내 혼란이 있으니까 이걸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단식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안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단식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 야당 대표들이 우리 김성태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리더들이 그 단식 투쟁을 할 때에는 정부 여당 대통령을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외부 투쟁용이었는데 당 내용이다, 내부 투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단식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된 특검은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고 거부하고 있었으면 옛날에 드루킹 특검 무슨 특검을 하냐 하고 경찰 수사 맡기자라고 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여론을 뒤집고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민주당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해야지 단식 투쟁으로 저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용이고 제명 직후 이른바 치고 빠지기 단식으로 이렇게 저는 봤고요. 그 효과를 톡톡하게 잘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출구 전략 어떻게 세울 거야? 어떻게 단식을 마무리할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저렇게 가버리면 출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여론을 움직여서 정부 여당을 의석수가 모자라니까 정부 여당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니 민주당이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럼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까지 협상을 하면 되는데 신천지만 수사 대상에 넣으면 특검도 받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단식 투쟁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건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단식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다 거뒀다. 예.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거냐.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하셔서 짧게만 듣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야 한다, 찾아갈 필요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용기 있는 정치인이 이 위기 국면, 이 이제 막바지 이 상황에서 뭐 결국은 당내 통합을 이뤄내는 큰 진전을 만들어낸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과가 있었지만 대략 사과 이후에 더 큰 논란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공간이 단식을 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우리 당 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저 현장을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위로 격려하면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대단히 진보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찾아간다고 해서 제명 조치를 철회할까요? 글쎄요. 이미 그 문제는 좀 넘어서 버린 게 만일 한동훈 대표가 찾아갔어요. 전 대표가 찾아갔어. 그리고 단식을 중단해. 이게 뭐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냥 내부용,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식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리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쪽 주변 측근들이 한동훈과는 무관한 단식이다. 무슨 야당 대표 단식에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국민들은 그 속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제가 그냥 바라는 건 여야 관계를 잘 협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마음이랑 민주당의 생각은 있으니까 출구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홍익표 수석이 찾아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여지를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지도부가 좀 더 머리를 잘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출구 찾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